안녕하십니까? 하루하나 100세까지 꼭 필요한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는 백세건강사전입니다. 오늘도 내 몸을 지키는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겨울만 되면 유독 몸이 안 좋아지신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관절은 뻐근하고 혈압은 올라가고 말이죠. 저는 20년 넘게 중장년층 건강관리를 연구해온 건강관리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겨울철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1년 전체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이죠.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겨울이 정말 조심해야 할 계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변화를 몸이 알아서 잘 대응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적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심혈관 질환이나 낙상 사고가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겨울철 응급실 방문율이 다른 계절보다 30% 이상 높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몇 가지 핵심 원칙만 잘 지키신다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건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들이에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정말 효과 있는 방법들만 엄선해서 준비했습니다. 복잡한 건강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일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는 아니지만 지역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도와드리면서 현장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으시는지, 어떤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생생하게 봐왔죠.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가장 실용적인 겨울 건강관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년들의 겨울 건강관리 핵심 3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온관리, 두 번째는 심혈관 보호, 세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각각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체온 관리입니다. 겨울철 건강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체온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은 36.5도에서 37도 사이인데 이 온도가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체온 관리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특히 중장년층은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면서 체온을 유지하는 능력 자체가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추운 곳에 있어도 몸이 스스로 열을 만들어냈는데 나이가 들면 그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온도에서도 더 춥게 느껴지고 몸이 더 빨리 식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겨울에 손발이 차갑거나 밤에 잠을 잘 때 발이 시려서 잠들기 힘드신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 신호입니다.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실내 온도를 20도에서 22도 사이로 유지하세요. 너무 덥게 하면 실내외 온도 차이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옷은 여러 겹 겹쳐 입는 게 좋습니다. 두꺼운 옷 한 벌보다 얇은 옷 여러 겹이 보온 효과가 훨씬 좋거든요. 특히 목과 손목, 발목 이 세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이 부위에 큰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를 따뜻하게 하면 전신 보온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로 세수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겨울에는 절대 안 됩니다. 갑자기 찬 자극을 받으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위험해요. 미지근한 물로 세수하시고 외출 전에는 얼굴에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실내 습도입니다. 겨울에는 건조해서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건조하면 호흡기 점막이 마르면서 바이러스나 세균에 쉽게 감염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어서 습도를 50% 정도로 유지해 주세요. 단, 가습기는 매일 청소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오히려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어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담했던 62세 김 선생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매년 겨울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사셨어요. 한번 감기에 걸리면 한 달 넘게 기침을 하시고 체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하소연하셨죠. 자세히 여쭤보니 평소 집안 온도를 25도 이상으로 높게 유지하시고 옷도 얇게 입으시더라고요. 따뜻한 게 좋다고 생각하신 건데 오히려 실내외 온도 차이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내 온도를 21도로 낮추고 대신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으시라고 권했습니다. 또 목도리를 항상 착용하시고 외출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데우고 나가시라고 했죠. 그리고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6개월 정도 실천하셨더니 그 다음 겨울에는 감기 한 번 안 걸리셨다고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58세 박 여사님은 손발이 항상 차가워서 고생하셨습니다. 겨울에는 특히 심해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실 정도였어요.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질환은 없다고 하셨고요. 제가 보니 평소 운동을 거의 안 하시고 물도 잘 안 드시더라고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시고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또 생강차나 대추차 같은 따뜻한 차를 자주 드시라고 했죠. 3개월 후에 다시 뵀을 때 손발이 훨씬 따뜻해지셨고 얼굴 혈색도 좋아지셨더라고요. 잠도 훨씬 잘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전기장판이나 전기요를 사용하실 때 너무 뜨겁게 하지 마세요. 특히 밤새 켜두고 주무시면 화상 위험도 있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탈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온도로 미리 이불을 데워놓고 주무실 때는 끄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핫팩도 직접 피부에 닿지 않게 사용하세요. 좋은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체온 관리의 핵심은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고 적절한 온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겁니다. 너무 덥게도 너무 춥게도 하지 마시고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온도를 찾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최적 온도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심혈관 보호입니다. 겨울철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심혈관 질환이에요. 왜냐하면 추운 날씨에는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겨울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발생률이 여름보다 2배 이상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가 가장 위험합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우리 몸은 갑자기 활동 모드로 전환되면서 혈압이 급상승하거든요. 게다가 겨울 아침은 기온이 가장 낮을 때라 이중으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70% 이상이 새벽부터 오전 시간대에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활동하시나요? 화장실 가려고 벌떡 일어나시거나 신문 보러 나가시거나 하시죠? 이게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는 동안 낮아졌던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혈관에 엄청난 부담을 주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시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 누워서 2분에서 3분 정도 가볍게 몸을 풀어주세요. 손목 발목을 돌리고 다리를 천천히 구부렸다 펴고 팔을 쭉 뻗어서 스트레칭 해주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계세요. 1분 정도 앉아 계시다가 어지럽지 않으면 그때 일어나시는 겁니다. 외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이 따뜻한 상태에서 갑자기 추운 바깥으로 나가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됩니다. 그래서 외출 10분 전에
현관에서 가볍게 몸을 움직여서 체온을 약간 높이고 옷을 충분히 입고 나가세요. 특히 목도리와 모자는 필수입니다. 머리와 목 부위에서 체온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운동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겨울에도 운동은 꼭 필요하지만 방법을 잘 선택해야 해요.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야외 운동은 피하세요. 기온이 가장 낮을 때 운동하면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오전 10시 이후나 오후 시간대가 좋습니다. 그리고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세요. 최소 10분 이상 가볍게 몸을 풀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혈압 관리도 중요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겨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절대 임의로 끊지 마시고 규칙적으로 복용하세요. 그리고 집에서 혈압을 자주 재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재서 기록해 두시면 본인의 혈압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보다 10 이상 높게 나오거나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고 지내던 65세 이 선생님은 평소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셨지만 약을 드시면서 잘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 아침 신문 보러 나가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가족분이 빨리 발견해서 병원에 가셨고 경미한 뇌졸중이었지만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나중에 여쭤보니 그날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밖으로 나가셨다고 해요. 실내는 따뜻했는데 밖은 영하 10도였고 그 온도 차이 때문에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이후로는 아침에 꼭 스트레칭 하시고 옷을 충분히 입고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또 다른 분은 60세 최 선생님인데 겨울마다 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셨어요. 숨쉬기도 힘들고 식은땀이 나고 정말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보니 협심증 초기 단계라고 하시더라고요. 혈관이 좁아져서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특히 담배를 피우셨거든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심혈관 질환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겨울에는 그 위험이 더 커지고요. 제가 금연을 권유드렸고 정말 힘들게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하시고 짠 음식을 줄이셨어요.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했을 때 혈관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고 통증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 식은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참지 마세요. 이건 심각한 신호입니다. 특히 통증이 팔이나 턱 등으로 퍼지거나 20분 이상 지속되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심근경색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빨리 치료받을수록 후유증이 적어요. 심혈관 보호의 핵심은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겁니다. 천천히 움직이고 따뜻하게 입고 규칙적으로 관리하세요. 여러분의 심장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핵심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겨울철에는 감기나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중장년층은 면역력이 약해서 한번 걸리면 오래가고 폐렴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도 높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망 원인 중 폐렴이 상위권에 있어요.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생활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수면, 영양, 운동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수면부터 말씀드릴게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면역세포를 만들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꼭 주무셔야 합니다. 낮잠도 좋은데 30분을 넘기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하니까 짧게 주무세요. 잠을 잘 자려면 환경이 중요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따뜻하면 잠이 얕아져요. 그리고 자기 이 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양도 정말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덜 드시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더 챙겨 드셔야 해요. 비타민C가 풍부한 귤이나 키위, 브로콜리 같은 음식이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하루 2번 이상은 과일이나 채소를 드세요.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셔야 합니다. 면역세포를 만드는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고기, 생선, 계란, 두부 같은 음식을 골고루 드세요. 하루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 식품을 2번에서 3번 드시면 적당합니다. 물도 많이 드세요. 겨울에는 갈증을 덜 느껴서 물을 안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마셔야 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가 좋고요. 운동은 면역력 강화의 핵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편안한 속도로 꾸준히 걷는 게 중요합니다. 실내에서는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를 하세요. 유튜브에 시니어 운동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따라 해보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7세 정 여사님은 매년 겨울마다 독감에 걸리셨어요. 한 번 걸리면 2달 넘게 기침하시고 체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도 소용이 없더래요. 제가 자세히 여쭤보니 평소 잠을 5시간 정도밖에 못 주무시고 식사도 대충 하시고 운동은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활 습관 전체를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먼저 밤 10시에는 무조건 주무시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잠이 안 온다고 하셨는데 낮에 햇빛을 쬐고 가벼운 운동을 하니까 점차 잠이 오시더라고요. 식사도 새끼 규칙적으로 드시고 매일 과일과 채소를 챙겨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다시 뵀는데 얼굴 혈색이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기운도 나시고 잠도 잘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겨울에 독감은커녕 감기도 한 번 안 걸리셨답니다. 지금도 그 습관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최근 2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리셨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 64세 강 선생님은 당뇨가 있으신데 겨울만 되면 혈당 조절이 안 됐어요. 운동을 안 하고 집에만 계시니까 혈당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게다가 겨울에는 특히 단 음식이나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됐죠? 제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제자리 걷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팔굽혀펴기 같은 간단한 운동들이요. 하루 3번 10분씩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간식은 과일로 대체하고 식사량은 평소보다 조금 줄이라고 했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강조했고요. 처음에는 귀찮아 하시더니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대요. 혈당도 점차 안정되고요. 지금은 습관이 되셔서 매일 실천하고 계십니다. 당뇨약도 줄일 수 있었고 체중도 5kg 정도 빠지셨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듭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격렬하게 운동하면 몸에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적당히 편안하게 꾸준히 하는 게 최고입니다. 운동 후에 너무 피곤하거나
다음날 몸이 아프면 강도를 줄이세요. 그리고 독감 예방 주사는 꼭 맞으세요. 매년 11월쯤 맞는 게 좋은데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맞으시면 됩니다. 65세 이상은 무료로 맞을 수 있으니까 꼭 챙기세요. 폐렴구균 예방 주사도 중요합니다. 5년에 한 번씩 맞으면 되는데 안 맞으신 분들은 보건소에 문의해 보세요. 면역력 강화의 핵심은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적당히 움직이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이게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중년들의 겨울 건강관리 핵심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체온 관리입니다.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옷을 여러 겹 입고 목과 손목, 발목을 따뜻하게 하세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피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나 외출할 때 천천히 움직이세요. 습도도 50% 정도로 유지하시고요. 두 번째, 심혈관 보호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서 스트레칭하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외출할 때는 충분히 옷을 입고 목도리와 모자를 꼭 착용하세요. 운동은 오전 10시 이후에 하시고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약을 꾸준히 드시고 혈압을 자주 재보세요.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세 번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주무시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시고 물을 자주 마시세요. 매일 30분씩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하시고 독감 예방 주사를 꼭 맞으세요. 규칙적인 생활이 면역력 강화의 핵심입니다. 이 3가지가 겨울 건강관리의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죠? 특별한 비법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제가 20년 넘게 현장에서 지켜본 결과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이에요. 거창한 걸 가끔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걸 매일 하시는 겁니다. 매일 30분 걷기, 매일 과일 먹기, 매일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을 10년, 20년 꾸준히 하시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건강을 잃으신 분들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쌓인 나쁜 습관들이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한 거죠. 담배, 과음, 운동 부족, 불규칙한 생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물을 조금 더 마신다든지, 아침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과일을 하나 더 먹는다든지 말이에요. 그게 익숙해지면 또 하나를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힘들어 하세요.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21일만 버티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세요. 6개월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1년이 지나면 여러분 스스로 놀라실 겁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60대든 70대든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병원이나 약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플 때는 병원에 가야 하지만 아프지 않게 예방하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매일의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겨울은 춥고 힘든 계절이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건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추위를 이겨내면서 몸이 강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인내심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준비해서 맞이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 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